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자, 2월 14일 금요일 저녁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한 주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이제 둘째 주도 끝났는데, 일단 뭐, 이번 주에 뭐, 옵션 만기 일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저는 뭐, 시황 잡아드릴 때 옵션 만기 일 얘기는 별로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이제 변동성이 이제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옵션 만기일 관련돼서 얘기해드린 건 별로 없었고, 뭐 실제로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2월달에는 이제 뭐 옵션 만기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지난달 말하고 이번달 초에 좀 우한 폐렴 때문에 투매가 나왔었는데, 뭐 2월달에는 계속 이제 뭐 반등이 나왔으니까, 2월달은 뭐 딱히 이렇게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개별주들이 1월 말 그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좀 투매가 나와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좀 쓰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피 지수도 이제 다 이제 감아 올려놨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뭐 깔끔하게 잘 감아 올려놨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중국 우한 폐렴 때 그 전고점이 여기였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히려 돌파했어요, 어제하고 오늘. 그래서 오히려 중국 우한 폐렴 그 전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으로 틀어서 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증시를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보시거나 어렵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제가 이제 방송만 열면 이제 테마주들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죠?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드릴 때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드리냐면, 테마주들이 이제 그 순환매가 돈다. 옛날에는 이제 대장주 두세 개만 사놓고 그냥 뭐 3배, 4배, 5배짜리 수익을 내면 됐는데, 지금은 종목들이 옛날처럼 안 가고 쪼개져서 나눠져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테마주들이 이제 순환매 도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많이 해드리고 있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주하고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테마주들이, 그 다음에 개별주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도 저희 방에도 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대형주도 지금 수익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하고 테마주를 공략하셔야 될 때가 맞아요. 왜냐면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살짝 전고점에 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형주가 확실하게 신고가를 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대형주가 약간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또 여기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뭐 삼성 SDI, LG화학처럼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 테마주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살짝 누르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리든지 해서 가격 조정 또는 이제 약간 횡보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여기서 이제 추가 수익이 많이 나기보다는 아무래도 개별주, 그죠? 이런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개별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코스닥 장세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집이 잘 된 종목을 공략하시면 수익이 얼마든지 많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들을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얘기도 계속 해드리는 거죠. 그 개별주하고 테마주를 오랫동안 매매했다고 해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시장에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그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집을 해도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음 주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방송창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테마주의 과열과 순환매, 그죠? 이 순환매를 정확히 알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매집이 지수 얘기는 뭐 오늘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얘기는 빼고 테마주하고 개별주도 어떻게 순환매 돌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이제 평소보다 조금 회원들이 덜 들어오셨죠, 그죠? 네, 예, 사슴님 어서 오세요. 네, 별명이 되게 이쁘시네요. 이카루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테마주는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주들을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매집이 잘 된 테마주하고 매집이 잘 안 된 테마주들 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식시장에는 매집이 잘 돼 있는 테마주도 있고요, 매집이 잘 안 된 테마주도 있어요. 자, 매집이 잘 된 테마주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대선주겠죠.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총선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총선 몇 달 전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놔요.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매집을.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갑자기 터지는 그런 테마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매집이 잘 안 됩니다.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매집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하는 테마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돌발 상황에서 급등하는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 있겠죠. 그게 누굴까요? 뭐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대표적인 게 전염병, 그죠? 최근에 우한 폐렴이죠. 근데 전염병, 그 다음에 지진이 대표적인 거예요. 예고 없이 터지니까요. 그 다음에 전쟁. 요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급등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서 상 받았다, 아니면 어떤 큰 대회를 유치했다, 아니면 누가 이쪽에다가 뭐 큰 돈을 뭐 투자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되겠죠. 전염병,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 어두운 테마주들이고요. 어디에서 수상을 했다, 뭐 상 받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호재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어디에 팔렸다라든지 이런 것들 호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갑자기 이 돌발 상황을 만들어서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매집이 잘 안 돼 있겠죠, 그죠? 사전 매집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테마주들의 특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금방 급등했다가 금방 떨어집니다. 즉, 그 상승세를 오래 유지를 못해요. 특히 전염병 테마주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전쟁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요, 제가 종목들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알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했다가 바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전염병은요, 전염병이 이제 딱 발견되고 나서 그게 확산될 때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 테마주들은 세력이 그나마 매집하기 편해요. 옛날에 5년 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10년 전에, 11년 전에 그때 신종플루 돌 때도 그랬고, 2016년이죠. 2016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지카 바이러스 돌 때도 처음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세력들이 짧게라도 매집을 할 수 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말로만 얘기해드리면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한폐렴 관련주들이 마스크주들이 많이 갔죠. 근데 보시면 우한폐렴이 실제 언론상에 얘기가 나온 건 12월 10일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못 가죠. 돈도 없어요. 별로 안 들어와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그냥 중국에서 하도 통제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여기 1월달을 보시면 살짝 들었다가 놓는 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자, 어디냐면 이 자리가 되겠죠. 1월달에 살짝 국제화품이 들었다 놓으면서 앞에 전고점 한번 저기 매물대 한번 치고 거래가 싹 증가를 하죠. 네. 요게 매집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만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정도는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전염병 테마주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 테마주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조류독감 있죠. 조류독감은 사실상 매년 왔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그게 한 11월 달쯤에 와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조류독감 테마주들이 별로 못 갔지만 옛날에 이제 조류독감 터지기만 하면 막 점상한가 갔거든요. 세력들이 그때 초창기 때는 한 11월 달쯤 되면은 그냥 매집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걸 봤고요. 조류독감이 매년 왔으니까요.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제화품이 최근에 그랬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그랬다고요. 언제 그랬냐면 국제화품 말고 저기 뭐야? 그 옛날 콘돔주 뭐죠? 바이오제네틱스. 저번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게 지카 바이러스로 많이 갔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랑 똑같아요. 뭐냐면 지카 바이러스의 얘기 나올 때가 똑같이 12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이 우한폐렴 이제 터져가지고 종목도 올라갈 때 다른 데서는 우한폐렴 테마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데가 없대요.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 방에서는 우한폐렴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뭐냐면 지카 바이러스 요번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3명 정도 또 지카 바이러스 발병했다 그러는데 이게 2015년 12월 달 중순쯤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여기 보시면 살짝 급등하다 맙니다. 이때는 상한가가 이제 30%로 막 바뀌었을 때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초창기 때 있죠. 네.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이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해드렸었는데 처음에 한 17% 급등하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10%로 끝났어요. 차라리 급등하지 말지. 그죠? 네. 급등하면 살짝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국제화품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딘가를 가서 한번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매집할 시간이 있었어요. 누가요? 세력이요. 세력이 1월달부터 살짝 들었다가 놓죠. 이게 뭐예요? 국제화품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동일한 세력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였었죠? 네. 요렇게 살짝 들었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마스크 테마주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밑에 했어요, 안 했어요? 해놨다고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테마주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대장주들은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방에서 우한폐렴을 공략을 잘한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이에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테마주들은요 결국에는 기억력의 싸움이거든요. 경험이에요. 이건 다. 그때랑 차트가 국제화품 지금 국제화품하고 옛날 이 지카 바이러스 때 갔었던 옛날 이름은 유니더스인데 이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이 이제 그나마 전염병 테마주들은 그나마 매집할 시간이 있는데 매집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전쟁, 지진인데 전쟁 관련주 보죠. 빅텍이죠. 빅텍이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저기 어디 유럽 중동 쪽에 전쟁 난다 그러면 대번 상한가나 나오잖아요. 요번에 1월 2일날 1월 8일날이죠. 1월 8일날 상한가 갔거든요.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잖아요. 그 소식이 아침에 전해지고서 바로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돌발 상황에 갑자기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나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요. 오래 유지를 못해요. 거의 그래요.
이 빅텍이 이렇게 3차 파동까지 나오면서 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김정일 죽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굉장히 좀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들었다가 바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연예인들 그 반짝 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뒤에서 얘기할 건데, 들었다가 바로 놔버려요. 원위치 시킨다고요. 여러분들 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테마주들은요, 추격 매수하시면 반드시 피복이 돼 있어요. 이따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전쟁 테마주도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쟁이 중동 쪽에서 나니까 그러면 국제유가가 급등했겠죠. 그럼 누가 가요? 흥구석유 같은 게 급등하죠. 흥구석유를 잘 보시면 요번에 급등했어요, 안 했어요? 갑자기 상한가 2개 나오면서 쫙 급등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원위치 시키죠. 왜요? 돌발적으로 급등한 거거든요. 워낙 재료가 세니까 그냥 상한가 2방 나왔어요. 진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9월 달에도 그랬어요. 예? 9월 달에도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원위치 시키죠. 급등했던 거를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요. 이게 돌발적으로 갑자기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급등하는 테마주들의 거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나마 홍구석유는 회사가 좋아서 괜찮기라도 하죠. 네. 이 얘기는 좀 뒤에서 할 겁니다. 아무튼 원위치를 시킵니다. 거의 이래요, 다. 근데 여기에서 그 재료가 또 나오면 또 올라가는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생충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 뭐 상을 받거나 어디에서 이제 큰 투자를 받거나 그러면 그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엔터 영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꽤 오래됐는데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최민식 씨가 그 주연했던 영화 그 명랑 있죠. 이순신 장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되게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투자했던 회사가 대성창투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큐캐피탈이 상한가 갔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투자한 게 큐캐피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대성창투였어요. 그래서 대성창투가 상한가하고 아주 아무튼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정말 많이 갔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내려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이제 그 엔터주들 특징이 뭐냐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방탄소년단 그런 거 있죠. 그게 오늘 보면 방탄소년단 좀 올라갔죠. 관련주들이. 네. 초록뱀인가요? 네. 초록뱀이라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좀 아는 종목인데 초록뱀이 시간에서 7% 급등했어요. 네. 예, 구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네. 초록뱀 시간에서 7% 급등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지금 오늘 급등했어요. 시간에서 장중에도 4% 급등했고 시간에서 추가로 7% 급등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엔터주들이 이제 갑자기 큰 상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순간적으로 매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로 급등하는 거예요. 그 재료가 약하면 상한가 하나, 재료가 좀 세면 상한가 2-3개, 재료가 어마어마하면 오늘 바로손처럼 상한가 5개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죠. 극히 이례적이지만요. 근데 이 그 기생충 관련주도 관심 있으시죠, 그죠? 근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과열됐다고. 그죠? 제가 이제 바닥에서 종목도 이렇게 추천을 뭐 자신 있게 하지만 제가 잘 맞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정확하게 뭐 몇천 몇백 원이 고점이다 이런 거보다 과열됐다라고 제가 입에서 막 얘기가 나오면 하루 이틀 차이로 고점 나옵니다. 아마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실제로 마스크 테마주 고점 찍을 때 하루 이틀 2-3일 전에 계속 얘기하죠. 조심하시라고. 그죠? 어제 그 뭐예요? 기생충 관련주들도 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과열됐다고. 근데 오늘 대번 꽂아버리죠. 어제 기준으로 우리 회원들이 수익이 180%씩 여기 바른손이 180%씩 수익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200, 뭐 40%, 50%, 막 60%씩 수익 나셨더라고요. 네? 이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이제 해보려고요. 보내주실 거예요. 네. 어제 180%였는데 오늘은 200%가 넘었겠죠. 그죠? 오늘 회원들이 많이 파셨어요. 저기 위에서 음봉 받기 전에 회원들이 많이 파셨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한테만 기생충 관련주들이 이제 과열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한테는 계속해서 2, 3일 어제부터 어제 낮부터 어제 밤 오늘 오전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수익 나신 것들은 잘 챙기셔야 된다고. 네. 뭐 전문가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문자만 보내면 끝인 것 같죠? 아니, 안 그래요. 물론 저희 방은 진짜 스마트폰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휴대폰 갖고 들어오셔도 옛날 피처폰 갖고 들어오셔도 수익 낼 수 있어요. 왜냐면 매수 매도 문자 잘 나가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나가요. 그래서 문자만으로도 이제 수익을 편하게 내실 수 있는데 진짜 리딩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꾸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내시면 안 된다. 아니면 이제 주식을 살 때는 겁내지 마셔라. 팔 때는 욕심내지 마셔라. 계속 얘기한다고요. 회원들이 오늘 굉장히 바른 손도 잘 파셨어요. 근데 이 기생충 어제 과열 경고를 좀 해드렸는데 적중을 했죠, 그죠? 오늘 뭐 컴퍼니 K 같은 이제 이런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바른 손이 대장이고요. 컴퍼니 K 이런 것들 보시면 살벌하죠, 그죠? 네. 하나 그냥 갖다 꽂아놨어요. 네. 살벌하게 하나 꽂아놨어요. 네. 상한가는 한 개 나온 종목인데 아무튼 상한가는 없애버렸어요. 오늘 17%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25%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던 대량을 터뜨리면서 네, 장렬하게 하나 꽂아놨죠. 네. 이게 테마주들 여러분들 혼자 개별주나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서 드릴 말씀인데 혼자 하시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런 거 대응이나 되세요. 잘 안 되시죠, 그죠? 제가 무료 회원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제처럼 과열됐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들어오셔야 저희 방에 들어오셔야 뭐 종목을 드리든지 뭘 하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을 하나 꽂아놨습니다. 오늘 꽂아놨죠. 네. 그 기생충 같은 이런 이제 매집이 안 돼 있는 이 테마주들은 재료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4개나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바로 원위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매집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집을 짓는데 그냥 생바닥에다가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최소한 정말 여러분들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막 그 터도 막 고르고, 그죠? 터도 더 단단하게 이렇게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올리잖아요. 기둥도 이제 튼튼한 거 세워서 집을 이렇게 지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날림 공사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면 이 회사 부도난 줄 알겠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저점 계속 깨니까 누가 보면 부도나는 줄 알겠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바른 손이 상한가를 가니까 처음에 이틀은 나도 가야 되나? 3일째 되니까 4일째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상한가. 그 다음날 장대 음봉 이러는 거예요. 이 테마주 흐름이 이게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해봐서 이제 많이 아는 거죠. 네. 딱 보면 대충 아는 거예요. 과열됐다고. 보통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터져야 그때 가서 과열됐구나라고 아시죠? 근데 저나 우리 회원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열됐구나 이제. 조만간에 음봉 떨어집니다. 음봉 맞고서 나오는 사람하고 음봉 떨어지기 전에 자 매도하시죠 얘기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수익률 차이가 다르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이 기생충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겠죠, 그죠? 반등이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예, 반등도 나올 수 있고 뭐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력이 여기에서 뭐 컴퍼니 K 같은 주식을 신고가를 내려면 이 거래가 이만큼 터졌는데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겠어요, 그죠?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기생충 영화가 왜 급등했어요? 그 관련 주식이 급등한 이유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4개나 받았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나오면 정고점을 뚫을 텐데 아카데미 말고 더 큰 상이 있나요?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끝 아니에요?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은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더 이상 나올 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추격 매수할 마음이 사라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생각들 안 하신다니까요. 네. 맞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카데미 말고 더 큰 시상식이 있냐고 없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정말 뭐 큰일이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안 물릴 수 있는데 이 분위기가 과열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 방송이긴 하지만 저녁 방송도 꾸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료 방송에서 종목 추천 안 하기 때문에 무료 종목 추천 안 하죠. 하지만 그래서 뭐 수익을 직접적으로 내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얘기 드립니다. 물리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자꾸 들으시면 손해는 안 나실 거예요. 네. 자, 기생충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원래 이거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반등이나 추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테마주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집이 잘 된 테마주가 있고 매집이 안 된 상태에서 급등하는 테마주가 있는데 지금 보신 기생충은 매집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급등하는 테마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차트를 쭉 한번 돌려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 더 이상 나올 것들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급등했다가 바로 원위치를 시켜요. 2,000원에서 4,000원 갔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한 2,000원, 심한 경우에는 1,800원까지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추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급 흥분해가지고 여기서 신용을 엄청나게 씁니다. 물타기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반등도 안 나오고 밑에서 한 6개월 정도 누워 있습니다. 짧으면 3개월이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차트를 보세요. 보시면 자 키스트 어제 얘기했었죠. 오늘은 키스트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키스트가 그전에도 방탄소년단 때문에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 방에서 팔았거든요. 이런 데 사가지고. 네. 근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떨어진다 그랬죠. 오늘 잘 보시면 기생충 관련주들이 오늘 이런 식으로 음봉 떨어졌어요. 미리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근데 아무튼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급등하는 테마주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나름대로 이제 반등 나서 올라왔죠. 어떻게 돼요? 원시 시키죠. 이게 물리면 대량거래 터진 자리에서 매매하시다가 물리면 진짜 약도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개인들이 매매 많이 하세요. 어떻게 돼요? 바로 급락하세요. 이 정도 떨어지면 기본 마이너스 20% 30% 손실입니다. 이거 한번 더 맞으면 반토막이고요. 거의 반토막이에요. 네, 뒤에도 보세요. 급등을 하죠. 상한가 찍으면서 막 확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 끌어내려버리죠. 자기가 급등했던 그 위치까지 떨어지고 조금 반등 나오나 싶더니 폭락하죠. 여러분들 이 엔터주가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대선주보다 더 이게 좀 요란스러워요.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키스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방산주 있죠. 이런 것들도 빅텍 보셨죠? 빅텍. 네. 빅텍 보시면 순간적으로 급등하죠. 근데 이런 데서 개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시시켜요. 예, 이게 일주일 만에 떨어지느냐 한 달 만에 떨어지느냐 떨어지는데 3개월 걸리느냐 그 차이예요. 똑같죠. 그죠? 네. 손실 나는 건 똑같은데 바로 급락이냐 한 달 동안 이제 천천히 떨어지느냐 뭐 3개월 동안 떨어지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도 보시면 짧게 급등해도 원위치, 상한가 나와도 원위치 이렇게 하죠. 매집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급등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재료가 또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또 빅텍이에요. 왜냐면 빅텍을 잘 보시면 그나마 이건 괜찮은 게 여기 이제 제가 이 북한을 이 인간들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인간들은 꼭 1년에 2번 정도 꼭 뭔가를 해요.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공갈 협박을 하거나 하여튼 못된 짓을 해요. 그죠? 북한은 항상 그래요. 1년에 최소한 2번은 그렇습니다.
빅텍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다 방산주라서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급등했다가 원위치 시키죠. 그죠? 여기서 쭉 급등했다가 또 원위치 시키죠. 급등했다가 원위치, 급등했다가 원위치, 급등했다가 원위치를 시켜요. 급등했다가 원위치를 시키고 또 급등했다가 원위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방산주는 여러분들 급등했을 때 사시면 반드시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계속 나오는 테마주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북한이 항상 해마다 2번에서 3번 꼭 뭔가를 저지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중동에서는 미국이랑 중동 특정 어느 나라가 돌아가면서 미국이랑 싸워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항상 전쟁이 있죠. 그때마다 급등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테마주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가 계속 나오는 테마주는 그래도 조금 버티시면 올라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까 키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밑으로 빼버리는데 조금 기다려보면, 조금이라는 게 한 3개월에서 기본 6개월이에요. 기다리면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오랜 시간 걸리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삼성전자를 사서 들고 계시면 괜찮은 훌륭한 수익과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죠? 네. 근데 개인들이 보통 이런 데서 매수하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올라오잖아요. 왜요?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삼성출판사. 그죠?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급등했다가 바로 없애버려요. 이거는 아기사와 핑크퐁, 그죠?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다 없애든지 절반을 없애버리든지. 이러면 개인들 다 물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또 올라오긴 하죠. 왜요? 재료가 살아있으니까요. 네. 그나마 이런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글벳. 이글벳은 그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돌아가면서 조류독감, 뭐 구제역, 아니면 이제 뭐 돼지 콜레라 이런 것들, 요번에 돼지열병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기도 단기적으로 보면요, 들었다가 없애요. 자꾸 없애버린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급등했던 거를 다 없애버려요. 하지만 재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괜찮다고 해서 물릴 필요는 없죠. 그죠? 네. 그런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재료가 나와도 받쳐주지가 않거나, 아니면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해도 회사가 안 좋아져서 계속해서 기울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오리엔트 바이오죠. 계속해서 이게 좀 그래요. 그죠? 네. 또 여기서 고생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다가 급락, 반등 나오다가 급락. 이게 뭐예요? 급등했다가 쭉, 급등했다가 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꾸 건드시면 피곤해져요. 그죠? 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의 단짝 친구가 진원생명과학인데, 차트가 거의 똑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한폐렴 얘기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저 같은 거 안 할 것 같아요.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면 살벌한 적이에요. 옛날 한때는 이제 뭐 19,000원, 뭐 2만원도 넘게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2,000원짜리 됐죠. 네. 자꾸 이렇게 못 견디고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려서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재료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등하는 테마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승세가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엔터주가 그래요. 영화, 게임, 뭐 방송 이런 쪽 있죠. 특히 그렇고, 전염병 관련주들은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진 경향이 많고요. 아니면 조금 돌다가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염병은 사람 목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1차 파동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재료가,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을 잘 해놓은 거는요, 이제 순환매가 나와요. 아까 흥구석유도 얘기 안 했구나. 흥구석유도 괜찮아요.
들었다가 원위치 시키죠. 이게 다 이제 중동 쪽에 뭐 불안한 일이 생기면 국제유가 급등하면 이제 이것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상향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부터 어때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주식이죠.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테마주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테마주도 알고 하면요 재밌어요. 네. 흥구석을 좀 더 길게 볼까요? 계속 우상향 아닌가요? 이게 다 테마 끼가 있기 때문에 급등한 건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어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이왕이면 이런 걸 하셔야죠.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어때요? 이 친구는 거꾸로 가죠. 그죠? 네. 주식은 역배열 종목이 아닌 홍구석유처럼 정배열 종목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가다 보면 뭐 여러분들 보고 이제 몇 년씩 가져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정배열 종목들을 이렇게 아무튼 나중에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월요일날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던지 제가 아무튼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저 공개방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순환매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돕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가 이렇게 딱 급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러면 이건 과열됐잖아요. 그죠? 과열되면 대량거래가 터져요. 대량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력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이걸 가지고 세력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니죠. 그죠? 세력이면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100% 급등했는데 세력들이 아 흥구석유는 더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막 큰 돈을 갖고 들어와서 들어오겠어요? 그건 세력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무슨 세력이에요? 세력도 들어서 막 세력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력 아니에요. 나간 거예요. 그럼 과열되면 대량거래가 터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력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어딘가로 도망갑니다. 나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요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또 만드는 거죠. 급등 차트를.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늘어나면 세력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죠? 세력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순환매인 거예요. 여태까지 순환매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전기전자가 급등하고 그 다음날 뭐 자동차가 급등하고 그 다음날 뭐 화학주가 급등하면 순환매가 돈다. 맞죠? 그죠? 네. 아니면 이제 대선주 중에 윤석열 씨가 가고 그 다음날은 이낙연 씨가 가고 그 다음날은 뭐 황교안 씨가 간다. 그거 순환매 맞아요. 아니면 이제 뭐 정책주 갔다가 인맥주 갔다가 아니면 뭐 수소차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돈다. 순환매 맞아요. 근데 순환매가 왜 도는데요? 심심해서요?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모아서 뽑기를 할까요? 아니죠. 뭐겠어요? 세력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기생충 관련주들이 아까 뭐 컴퍼니케 이런 것처럼 막 장대음목 맞았죠? 사람들은 그래요.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제가 무방할 때 여러분들 질문을 별로 안 하시죠? 뭐 답변도 잘 안 드리지만 근데 제가 답변을 만약에 뭐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른손 끝났나요? 컴퍼니케이 끝났나요? 이게 음봉으로 떨어졌으니까 대부분의 질문은 끝났나요? 옛날에 그 김현철 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끝난 건가요? 끝난 건가요? 아이고, 네. 끝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양봉으로 끝나면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더 갈까요? 이래요. 아니면 이제 그 둘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눌림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써도 될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신다니까요. 네. 지금 써도 될까요? 네. 질문이 똑같아요, 거의. 근데 진짜 그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그거 안 봅니다. 이미 이제 과열됐을 때 팔고 뭘 보냐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네. 아니면 어디로 갈까 미리 생각을 하고 있겠죠. 세력보다 먼저 가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세력들이 가고 놀라는 거예요. 먼저 와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력들이 놀란다는 얘기도 있죠. 아무튼 세력들이 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어디로 갔느냐 이거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엔터주들은 이제 영화도 엔터주니까요, 그죠? 이게 급락하니까 대부분 누가 들어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급등하죠. 아까 키스트, 그 다음에 초록뱀이 시간 내에서 7% 급등했어요. 7%. 네. 자꾸 강조를 하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우리 회원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초록뱀 7%. 네. 급등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딱 급락하니까 누가 가요? 제가 어제 한창기지 얘기 많이 했었죠.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회원들한테 더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한창제지가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기생충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면서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동안 조용히 은밀하게 혼자 뭐 하고 있다고. 뭐 하고 있다고요? 정고점 뚫고 있다고. 실제로 어때요? 오늘 장중에 12%인가요? 12% 급등 나왔죠? 끝날 때도 6% 급등으로 끝났어요. 어때요? 이 만 1년 동안 만들어놨던 이 박스권을 이 친구가 뚫었어요. 실은 어제 뚫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뚫었어요. 예, 낙엽의 무견님 어서오세요. 네. 뚫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한창예지 추천한 거 아닙니다. 무료 추천 안 하니까요. 근데 눈치를 채셨으면 아무튼 뭐 어떻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카루스님이 하루만 일찍 가입하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그죠? 어제 들어오셨잖아요. 네. 어제 늦게 들어오셨죠, 그죠? 네. 우리 유료방에서는 그 이번 주 내내 지난주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네. 얘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이게 왜 얘기했냐면 황교안 씨 관련주 중에서 이게 처음에 대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이낙연 씨로 따지면 남산알미늄이라니까요. 남산알미늄. 이게 지금 신고가 나죠. 뒤에 관련주들 잘 보셔야 돼요. 그 이낙연 씨 거하고 황교안 씨 거는요 서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 무슨 뜻이냐면 한쪽이 오른손을 들면 반대편도 그쪽 손을 같이 들죠. 마주보고 있는 손을.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씨께 가면요 이낙연 씨가 같이 갈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둘이 같이 당겨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한창제지 같은 걸 얘기해 드렸죠. 이게 뭐예요? 세력의 돈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 있었던 얘기죠. 그죠? 살짝 이제 돌파했어요. 그 뒤에 수많은 종목들이 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실제로 급등하죠, 그죠? 네. 저는 그래요. 이 테마주들을 공략할 때 전체를 다 보면서 흐름을 잡는 거예요. 어느 특정 뭐 하나만 보고서 막 한쪽에 몰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예를 들어서 기생충, 수소차, 정부정책, 수혜주, 창투사, 기타 등등등 바이오, 그죠? 반도체, 5G 이런 거 다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본다고요. 한창제지를 어제나 오늘 아침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잘 봐야 된다고. 뚫어버리잖아요. 테마는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혼자서 안 되시면 이거를 잘 보는 사람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선장이거든요. 네. 배를 이렇게 잘 몰 줄 모르시면 선장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덕성우가 우리 회원이 어제 계좌 인증 한번 보여드렸었죠. 오늘 어제 기준으로 수익이 280%였고요. 오늘 380%인가? 하여튼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상한가 나왔는데 수익이 거의 400%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요게 오늘 점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쭉 흘러내렸죠. 점 상한가 딱 풀리는 시점에서 이거 어제 계좌 저한테 보내주신 분한테 상한가 풀렸다고 또 얘기도 해드렸어요. 아무튼 뭐 잘 파셨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많이 갔죠. 근데 이것도 제가 흐름 잡아드렸어요, 안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렸잖아요. 덕성우가 원래 이낙연 씨 관련주였는데 지금 윤석열 씨로 바뀌어서 올라온다. 이게 대장주다라고 지난주부터 얘기해드렸죠. 네. 이게 대장주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였었냐면 여기서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대장주라고. 우선 주니까 이제 개인들이 못 사겠죠. 근데 이게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옛날에 이낙연 씨 관련주 중에 남산알미늄 우선주가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었죠. 제가 계산까지 친절하게 놔드렸어요. 어떻게요? 여기하고
대충 계산해 보면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가 10,000원이고 여기는 대충 50,000원이라 그랬죠. 곱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5배죠. 실은 여기가 9,500원쯤 되고요. 여기가 1,200원, 52,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배가 아니고 5배 조금 더 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 덕성우 보세요. 덕성우가 저점이 대충 3,200원이거든요. 여기는 얼마겠어요? 18,650원이죠. 곱하기 5하면 얼마예요? 16,000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5점 몇 배 간 거예요. 아까 남선알미늄 우선주하고 거의 똑같이 갔습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소름 돋으실 겁니다. 근데 어제 그랬잖아요. 아마 비쌀 것 같다고. 실제로 딱 그거 맞추더니 바로 음봉 때려버렸어요. 어제 제가 강조했던 건 그거예요.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급등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주들이 날랐다고요. 이거는 그냥 신호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우선주는요, 시가총액이 다 대부분 50억이나 100억 미만이에요. 세력이 여기서 큰 돈 벌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별로 안 된다니까요. 특히 이건 개별주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세력이 큰 돈 벌려면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말고, 그죠?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뭐냐면 신호탄이라니까요. 덕성 우선주 올라간 걸 보면서 뭘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난 저런 것도 없고 난 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신세한탄할 때가 아니라, 그래,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저렇게 급등했을 때 수많은, 그때 한 대선주만 그때 한 100개 이상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 내가 그럼 저쪽 들어가서 내가 작년에 바이오랑 대북주랑 이런 데서 물린 거 내가 만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절치부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시냐 이거죠. 자꾸 피하고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많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인터넷에 백날 쳐봐도 안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다 경험담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 실전 매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덕성우가 딱 떨어지니까 누가 갔냐면 서현이 갑니다. 덕성우가 급등하는 동안에 안 가고 있었던 윤석열 주죠. 딱 급등 나왔어요. 혼자서 혼자서 그랬어요. 네. 그 뒤에 종목들이 또 움직이겠죠. 윤석열 관련주 계속 순환매 돌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기생충 테마주들은 이제 BTS, 기생충에서 BTS로 넘어가고, 우한폐렴 테마주에서 돈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돼지열병, 조류독감 이쪽으로 돈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있고 많이 넘어갔어요. 똑같은 전염병 관련주인데 사람에서 동물 쪽으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중에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얘기를 못 해드리겠고,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닌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누구예요? 제일바이오예요. 오늘 13% 급등했죠. 돈이 자꾸 이쪽으로 가요. 우한폐렴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그 전염병 관련주들은 밑으로 이렇게 급락했는데 이쪽은 오히려 살살 올리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기사가 잘 노출이 안 되는데, 저기 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들 있죠? 강원도 거기 이제 못 내려오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울타리가 뚫렸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린 그 멧돼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린 멧돼지들이 철조망을 뚫고 내려와서, 네, 우리나라 그 뭐 화순인가 화천이죠, 뭐 그런 쪽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기사가 2번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터지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이해되시죠? 네. 이 관련주들이 살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아,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주들이 과열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순환매가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력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혼자서 하시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내내 방송하면서 잡아드린 시황,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 동향에 대해서 쭉 얘기를 이제 연속성 있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방송하면서 녹화를 다 남겨놨거든요. 이거를 좀 참고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좀 길어요. 40분, 50분씩 해놨는데 제가 말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한 번씩 돌려보시면 정말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 개별주하고 테마주는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요즘에 신규원들이 요즘에 저희 방에 꽤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막 몇 분씩 들어오시고 막 그러시는데, 어제도 한 3명인가 또 들어오셨는데, 요즘에 그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주식 초보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세요. 초보. 네. 기간이 어떻게 되시냐면 뭐 주식 시작하신 지 보름, 한 달, 2달, 뭐 이러신 분들, 6개월 미만,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신규원들 아무튼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근데 이런 분들은 돈 벌기가 쉬우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는 게 없잖아요 거의. 용어도 잘 모르고 시장가 매수 매도가 뭔지도 모르시고 동시효과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세요. 우리 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분들은 저랑 이제 뭐 오랫동안 같이 가시는 이제 기존 회원분들이 있거든요. 장기 회원들, 이분들이시고요. 왜냐하면 척하면 척 아니까. 네. 이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세요. 그 다음이 누구냐면 신규 회원 중에서는 이렇게 초보분들, 아니 완전 초보죠. 네. 이런 분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느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리딩대로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방에는 뭐 투자 금액 10억 이상인 분도 있지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그 어떤 친구는 그 제가 친구라고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데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년 동안에 그만큼 벌었어요. 네. 6개월, 1년 앱이 제하고도 그만큼 벌었어요. 나중에 1년 결제로 이제 바꿔서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수익이 작년에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2,000만 원이 다시 2,000만 원 됐다고요. 회비 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아무튼 이 지금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름도 안 되신 분들 많아요. 한 달 미만, 2달 미만. 그래서 이분들이 수익이 되게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주식을 하신 지 3년, 5년, 10년 미만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뭐냐면 너무 힘들대요. 개별주 테마주를 이렇게 공략을 이제 본인들께서도 몇 년 동안 했는데 종목이 옛날 같지가 않대요. 분명히 상한가가 가는 대장주로 샀는데 바닥에 선침해를 했는데 잘 못 팔겠대요. 이해도 안 간대요. 왜 그렇게 가는지. 네, 그런 분들 저희 방에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거 느끼시죠? 주식하신 지 1년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고 이제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한 3년, 5년, 특히 한 10년 정도 하셨으면 아마 지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맞죠? 그죠?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테마주가 옛날에 상한가 15%대 있죠? 그때하고 달라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기법, 패턴, 모든 그 경험들이 다 안 맞을 겁니다. 왜요? 세력이 복잡하게 섞어놨거든요. 그 패턴을 정확하게 읽고 그 흐름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까지 망설이실지 모르겠는데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 하거든요. 공개 방송 할 때는 이제 회비 할인도 있고 기간 연장 이벤트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회비가 조금 이제 부담이 돼서 좀 가입 망설이셨던 분들은 월요일 날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벤트 하는 게 나오니까 뭐 사무실로 전화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죠. 내일 모레 저녁에 제가 방송을 한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공방 하기 전에 한번 방송을 더 열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주 장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하고 테마주로 수익을 올해 한번 크게 한번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방송을 할 테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테마나 개별주나 테마주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요, 전체를 다 보면서 흐름 잡는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그쪽에서 자신 있고요. 우리 회원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편안한 방이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내일이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일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쉬시고요. 네, 일요일날 뵐게요.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그 수기님 매수 매도 문자 100% 발송됩니다. 네, 아직 자리 계시죠? 네. 매수 문자가 나가면 반드시 매도 문자가 나가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이카루스님, 스카이 이카루스님인데 우리 회원이신데, 네, 여기 말씀해 주셨죠, 그죠? 네. 시푸드 우선주는 오늘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그것도 관련이 있죠, 그죠? 네, 돼지열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종목당 비중은 얼마냐고요? 그거는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그분 성향에 맞게 1대1로 상담해 드려요. 네. 회원들마다 성향이 다 틀려서 고정적으로 이제 몇 %씩 하라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분한테 맞게 해드려요. 그분이 대형주를 좋아하는지 개별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기인지 수익인지 중기인지 다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분한테 맞게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 드려요. 네. 들어오시면은 수익 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네네. 여기 그 메일 주소 제가 하나씩 남겨드릴 테니까,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에 답변을 드릴게요. 네. 남겨드리고 하나씩 남겨드리죠. 잠시만요. 네. 자, 아이고, 예, 늦었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